있었냐면 그 해에 아테네랑 스파르타가 한번 맞붙은 적이 있어요. 아르기누사이라는 곳인데 아르기누사이 해전에서 아테네가 승리를 거뒀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때 아테네도 피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침몰한 배가 있고 거기에 죽어간 전사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폭풍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시신을 수습하는 작전을 잘못하다가는 산 사람마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회군을 결정해 철군을 해요. 그래서 아테네에 돌아오니까 이거에 이제 희생자 가족들이 분노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장군들이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을 일괄 처형시키자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민회에 이 사안을 올릴까 말까를 결정하던 일을 평의회 의원들이 했잖아요. 그리고 소크라테스 거기 평의회 의원이었어요. 소크라테스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반대를 했겠죠. 반대를 했겠죠. 네. 반대하는 와중에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에 대한 혐오를 갖게 됩니다. 미워하는 거야. 결국 이 사건으로 소크라테스는 사회와 불화하는 인물로 민심을 완전히 잃게 되고 아테네의 골칫거리 사상가로 낙인을 찍히게 되죠. 그렇게 민감한 시기에는 말 한 번 잘못하면 또 난리가 나잖아요. 결국은 그 분노한 시민들은 사형을 결정했고 이 장군들은 아주 처참하게 아니 아무 잘못 없는 진짜 마녀사냥 같아요. 그렇죠. 시민들이 독재자가 됐네요. 최악이에요. 네. 최악. 결국 장군들이 죽고 그 다음에 전쟁은 계속됐겠죠. 스파르타와의 해전이 벌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장군이 없어요. 장군이 없는 거예요. 멍청한 짓을 한 거야. 네, 그 다음부터 연전 연패. 그래서 해전에서도요? 네, 해전에서도 지휘할 수 있는 유능한 장군들이 없는 거예요. 끝났네. 죽어야 돼. 네. 그래서 그로부터 2년 뒤 결국 기원전 404년 아테네는 항복을 하게 됩니다. 아우 허무하게 끝났네. 예. 이제 아테네는 전쟁에 패배했죠. 네. 그럼 이제 스파르타는 승전국으로 도시국가 아테네를 이제 지배하게 되죠. 그때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스파르타인들을 내세워가지고 30명의 참주 정치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아테네 민주정은 완전히 붕괴가 돼버립니다. 근데 이 참주 정권이 또 소크라테스에게 또 한 번의 큰 위기를 안겨주게 됩니다. 뭐야? 시민들이 그 30인 참주들을 너무나 싫어했어요. 이들이 아주 폭군으로 독재를 막 시행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근데 그 앞잡이가 누구였냐면 그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크리티아스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크리티아스가 바로 소크라테스의 제자였어요. 이 크리티아스가 권력을 쥐자마자 굉장히 잔혹하고 무자비한 폭정을 주도했거든요. 시민들 중에 3,000명만 딱 골라가지고 이 사람들에게만 무기를 준 거예요. 그리고 정치나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했죠. 그럼 나머지 시민들은 완전히 그냥 무시당한 거예요. 아니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죠. 그리고 300명의 마스티고 프로이라는 그 사람들을 임명하는데 마스티고라는 게 채찍이거든요. 그 채찍잡이를 동원해서 그 막 폭력을 서슴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더 끔찍한 거는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그 참주정에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잡아다가 재판 없이 즉결 처형시킨 거예요. 그렇게 죽은 사람이 1,500명이나 됐다고 그래요. 허정도 씨, 이 소크라테스를 곤란하게 했던 제재가 또 있나요? 또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당시 30인 참주 정권에 협력했던 사람 중에 카르미데스라고 이 사람도 이제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는데 이 사람은 당시에 어떤 한 항구 도시에 이렇게 통치자로 임명이 됐는데 거기서도 되게 부당하게 사람을 체포하고 심지어 처형까지 하는 일을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의 횡포 또한 이제 소크라테스 탓이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몰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냥 제자가 많았네. 네. 맞아요. 좋은 제자도 많았을 텐데.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참주들이 이렇게 폭정을 일삼으니까 시민들이 반발했겠죠. 그리고 결국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내전 중에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크리티아스가 전사하게 되고 다음 해인 기원전 403년에 결국 30인 참주 정치 체제는 무너지고 민주정이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와, 적당했어야지. 그런데 굉장히 이상하게 아이러니하게도 대중의 분노는 소크라테스에 대해서만은 사그러들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는 거야? 예. 왜냐하면 알키비아데스도 그랬고 크리티아스도 그랬고 이 모든 사단이 그들 자체에 몰린 게 아니라 그들의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에게 몰리면서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의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이렇게 매도를 해버린 거예요. 교수님, 그럼 그 소크라테스가 제우스나 포세이돈 같은 아테네가 섬기는 신을 믿지 않았던 거네요. 뭐냐면 시인들이 노래하는 와중에 보면 그 신들의 모습이 그렇게 도덕적이거나 고결하지 않잖아요. 네. 제우스 바람피고 이 소크라테스가 보기에 이런 건 진짜 신의 본성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에서 비도덕적인 모습, 질투하고 막 인간하고 똑같은 모습을 막 그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그럴 리가 없다, 신이라면. 그러면서 신은 인간에게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범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절대적인 선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철학적으로 이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인데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소크라테스가 아테네가 믿고 있는 전통적인 신을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격을 했던 거죠. 이렇게 되니까 정말 소크라테스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위험한 인물이다. 이렇게 여겨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그가 신성모독을 했다는 의심을 키운 결정적인 이유가 또 있었어요. 제사를 안 지내나? 예, 고발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소크라테스 전통적인 신을 안 믿고 이상한 신을 끌어들이는 것 같다. 그러면서 신령한 존재를 믿는다고 고발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를 실제로 하거든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마음속에서 신령한 목소리가 들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들린다고? 환청이 들린다는 거지? 그거를 상상해서 그린 후대 그림인데 한번 보실래요? 네. 지금 보면 소크라테스 뒤에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가브리엘. 천사인데? 예, 우리 이제 천사의 모습인데 그때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저걸 다이몬이라고 불렀어요. 데몬? 네, 맞습니다. 데몬의 악마. 어원이 되는 말이죠. 근데 원래 데몬은 악마인데 다이몬은 좋은 의미였어요. 옛날에 뭐 황금 종족이 죽어서 신령한 존재가 돼서 각 개인에게 수호신 역할을 한다. 신과 인간 사이에 있는 어떤 신령한 존재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소크라테스는 다이몬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다이몬 같은 것, 그래서 그걸 다이모니온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다이모니온에게 뭐 어떤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 갑자기 뭐 이를테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멈춰요. 그리고 뭐 체육관에 가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멈춰요. 또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멈춰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은 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이러는데 소크라테스가 왜 그랬냐면 그 행위를 하지 말라는 다이몬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소크라테스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걸 가져다가 뭐로 썼냐면 제가 이상한 신을 끌어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불경스럽고 이단적이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단으로 몰리게 되고 반대자들은 이제 이단으로 계속 모으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소크라테스를 향한 이런 식의 아테네인들의 의심과 분노 이런 게 커지자 점점 안 그랬던 사람들도 진짜 소크라테스 위험한 거 아니야? 제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위험한 인물로 낙인 찍게 되죠. 그 결과 기원전 399년 소크라테스가 70살이 됐을 때 3명의 시민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고발장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허정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고발장.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을 망치고 국가가 믿는 신들을 믿지 않고 다른 새로운 신령스러운 것들을 믿음으로써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 예,
어떤 죄목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약간 선동죄? 이런 그러네. 선동죄가 선동. 있을 테고 그 두 가지로 요약하면은 종교적 불경죄 그리고 청년들을 타락시킨다는 사회의 문란, 질서문란죄, 풍기문란죄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소크라테스는 그 고발장에 의해서 법정에 서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아테네의 재판 구조는 뭐였냐면 2번 열려요. 한 번은 이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를 결정하는 재판을 해요. 그래서 무죄면 재판이 끝나죠. 근데 유죄면 형량을 결정하는 재판을 다시 열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판사가 뭐 이렇게 소수가 아니에요. 그 시민들로 구성된 일종의 배심원을 구성하게 되는데 소크라테스의 재판에는 501명의 배심원이 참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500명이라고도 얘기하는데 501명이어야 이제 동수를 막을 수 있겠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서 미덕에 관심을 가지라고 마치 친아버지나 친형처럼 설득하는 일에 매달려 왔는데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그런 일을 하고서 이득을 얻거나 보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얘기는 소크라테스가 무슨 말을 하는 거죠? 그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너네들 그렇게 설득했는데 이게 사람 할 짓이 아니더라.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나는 청년들을 타락시킨 게 아니라 미덕을 가르쳤고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그랬다.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해서 돈 벌자고 한 거 아니야. 나 돈 받은 일도 없어. 그러면서 자기는 공익과 진리를 위한 어떤 철학적인 사명으로 이런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결론에. 그쵸. 근데 시민들은 약간 뉘우치는 척이라도 하길 기대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 투표에 들어갔을 텐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뭐 민심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소크라테스 죽여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무죄 쪽에 표를 던진 사람 꽤 나왔어요. 그 무죄가 221표 나왔고요. 와, 유죄가 280표 나왔어요. 와 팽팽했다. 수 차이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차이는 안 났지만 유죄 판결이 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형량을 정하는 재판이 열리게 되죠. 아 이게 또 중요하네요. 이제 네, 이게 여기서. 중요하죠. 당시에는 3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네, 첫 번째는 사형. 네 맞습니다. 사형. 죽여야 된다 이런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추방. 추방. 네 맞습니다. 추방. 또 태형. 아, 맞는 거. 근데 당시에는 태형이 없었어요. 근데 맞다가 죽을 것 같긴 하다. 또 하나는 벌금형이었어요. 아 벌금형 하겠네. 네. 나 벌금 낼게 이런.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거 하시겠어요? 저는 벌금. 내라고. 벌금으로 할 수 있으면 근데 소크라테스는 놀랍게도 이 3가지가 아닌 다른 거를 제시했어요. 뭐였냐면 국가의 위상을 드높였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연금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프리타네이온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영빈관 같은 곳이었거든요. 외국의 손님들을 맞이하거나. 근데 거기에서 유공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 공짜로.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그런 거예요. 프리타네이온에서 내가 평생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달라. 이런 거죠. 소크라테스 발언이 반성의 기미가 보이는 게 아니라 막 이거 오히려 반항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 바로 그냥 사형당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배심원들은 소크라테스의 태도, 그 밥을 달라고 하는 그런 태도에 정말 분노했고 이제 투표가 이루어졌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 이게 말을 좀 안 이쁘게 해서 네. 300표 넘게 나왔을 것 같아요. 이번에. 맞습니다. 사형이 360표. 그럴 것 같아. 그리고 그래도 벌금형을 지지했던 사람은 141표가 있었어요. 근데 아까 무죄라고 했던 사람 중에 80명이 사형 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네. 무죄로 풀어줘라 했던 사람이 보고서 아니 저게 뭐야? 그러면서 죽여!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형 집행을 하게 되죠. 하지만 소크라테스에겐 뜻밖의 일이 벌어지게 되죠. 뭐야? 바로 그의 사형 집행이 무려 30일 동안이나 유예된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당시 아테네에는 매년 열리는 중요한 종교의식이 있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은 이 불경스러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사형 집행을
유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살이 형까지 받게 됐네. 옥살이 형도 받고 사형도 받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형이 미뤄지니까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이제 딴 마음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을 가지고 그 집행되기 한 전날쯤 되는 때에 제자이면서 친구인 사람 크리톤이 가갖고 소크라테스를 찾아가요. 그 대화의 내용을 지원 씨랑 규현 씨가 한번 네. 읽어주시겠습니다. 소크라테스 선생, 당신은 억울한 죄로 죽는 거예요. 어서 탈옥합시다. 내가 억울하다고 해서 법을 어겨도 되는 건 아니오. 나는 아테네 법을 따라 평생 살아왔어. 나 살자고 법을 어기면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어. 그래도 억울하게 죽는 게 과연 맞나요? 법을 어기는 건 정의롭지 않소. 정의롭지 않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오. 악법도 법이오. 내가 악처를 돕아서 알지 않소. 악처도 쳐요. 이거는 근데 조금 멋있는데요. 멋있죠. 예. 맞아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법을 어겨서 탈옥하기보다는 나는 법대로 집행된 그리고 법적 절차를 따라서 이것대로 원칙을 지키면서 난 죽음을 맞이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한 거죠. 하정도 씨, 그럼 악법도 법이다라는 소크라테스의 명언이 혹시 그때 나온 건가요? 많은 분들이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다고 알고 계시는데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네,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추정하는 것은 소크라테스가 당시에 그 부당한 판결과 집행을 그냥 이렇게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으니까 그렇게 추정하기도 하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에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논문도 발표가 됐고요. 2000년대 초반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헌법재판소에서 교과서에 실린 그런 내용을 수정하라는 권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제대로 널리 알려야겠네. 예, 이거 정말 많이 알려져야 될 일인데 아테네 법을 악법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법이니까 난 지킨다라는 거였지 악법임에도 불구하고 지키겠다는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법이 법이면 안 되죠. 그냥 악법은 그냥 악법인 거죠. 결국 마침내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시게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누군지 아시겠죠? 침대에 앉아 있는 손가락질 하시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막 비통해해요. 네, 슬프고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저 계단 뒤쪽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나가죠. 네, 그 중에 한 명이 크산티페라고 하는 해석이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 한 노인이 이렇게 손을 다소곳이하고 절망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데 저게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플라톤이겠다. 네, 플라톤이라고 추정이 돼요. 사실 이때 저런 노인의 모습은 아니었고,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최후를 맞이하는 요 장면에 플라톤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쭉 둘러보면 플라톤은 어디 갔나? 그랬더니 플라톤은 아파서 못 왔습니다. 이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화가는 그 플라톤이 여기 없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그 독당근을 독배로 마신 후에 마비 증세가 막 일어나고 몸이 서서히 굳어가면서 느끼면서 좀 좋아. 70살의 나이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나의 철학은 죽음을 연습하는 거였고 죽음은 철학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슬퍼하지 마라. 이러면서 의연한 자세로 그리고 부정의를 절대 저지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와, 진짜 단 한 번도 신념을 저버린 적이 없는 네. 사람이네요.